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를 위한 대인관계 훈련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 전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전달법이란 PET 창시자인 토마스 고돈에 의해서 창시된 용어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소유했을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소통하는 방법과 기술을 배우셨는데 공감이 됐을 때는 그렇구나, 그러시군요 라고 공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감이 안 될 때 어떤 문제가 사용했을 때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원함을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가 나 전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너 전달법, 다시 말해서 유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 너 전달법은 너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 전달법은 나는 하면서 나를 중심으로 표현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행동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나 전달법은 상대방에게 개방적이고 솔직하다는 느낌을 전달함으로써 상대방과 관계된 문제 해결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기분 나쁘지 않게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슨 전달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 전달법을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전달법 사용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동 플러스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내 감정,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나의 바램까지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 원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전달법은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말합니다. 이때 어떠한 평가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평가를 받거나 비난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 미세한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비판이나 비난의 의미를 담아서는 안 되고요. 단지 객관적인 사실만, 팩트만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 뭐 예를 들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 어떻게 말할까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니까 아니면 크게 말하니까 화를 내니까라고 하면 화를 낸다는 거가 벌써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큰 소리로 말하니까 그 행동이 나에게 뭘 미쳐요? 내가 불안해. 다음부터는 목소리를 좀 낮춰서 말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평가나 판단이 들어가지 않겠죠. 화내고 말하니까 이렇게 하면 벌써 그 말 속에 평가가 판단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말할 때는 큰 소리로 말하니까 예를 들면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니까 라고 하는 이런 팩트가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상대방의 행동을 말할 때. 그리고 상대방의 그러한 행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은 어떤 걸까요? 큰 소리로 말하니까 내가 너무 불안해. 그 행동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불안한 거죠.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니까 부담스러워. 그쵸? 이게 그
그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래서 첫째는 상대방의 비난 없는 행동이 들어가야 되고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했죠. 이렇게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이 없는 서술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것이 내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불안해, 부담스러워, 그래서 불편해, 이렇게 느낌이 잘 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나 전달법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죠. 내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 나 전달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의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전달법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 메시지라고 했죠. 나를 중심으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 방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나 전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 전달법의 정의는 뭘까요? 누구를 중심으로요? 너를 중심으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표현하는 대화 방식을 너 전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요. 자,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앞으로 막 달려옵니다. 그럴 때 엄마가 지금 몹시 피곤해. 아니면 엄마가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 이렇게 말하면 아들이 제가 오타가 났네. 엄마를 바꾸겠습니다. 엄마가 지금 피곤하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이 메시지로 전달했을 때는요. 그런데 아이 메시지로 전달하지 않고 너 전달법으로 전달하면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귀찮게 굴지 말고 저리 가지 못해. 이렇게 너 전달법으로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해석하죠? 나는 엄마에게 귀찮은 아이로구나. 나는 엄마에게 귀찮은 존재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 공부를 하다 보면,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면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존감은 자기를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느냐라고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타인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만나는 클라이언트들, 특히 이제 아동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이 부모 상담을 하고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너 전달법으로 아이를 너무 부모님은 사랑하지만 대화를 할 때 너 전달법으로 귀찮게 굴지 말고 저리 가지 못해? 이렇게 그때그때 수시로 이런 이야기를 너 전달법으로 전달하다 보면 아이는 나는 별로 소중하지 않은 존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날 때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많이 받고 살아왔죠. 예, 그래서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이 얼마나 이런 소통의 방법이 타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할 때든 또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할 때든 여러분이 클라이언트도 만나지만 동료들과의 관계, 선후배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 우리가 요청하거나 또 어떤 문제를 소유했을 때 대화를 할 때는 평가가 들어가지 않도록 내 감정과 바램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에 클라이언트가 오셨습니다. 엄마가 하루 종일 이렇게 서울에 갔다 오셨는데 그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답니다. 근데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가 해가 뉘엿할 때 오셨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엄마 하고 애가 달려갔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아이를 확 밀친 거예요. 엄마는 밀쳤는데 이때 아이가 느끼는 건 엄마는 나를 싫어하나 봐. 엄마를 나는 귀찮아하나 봐. 이렇게 느꼈더랍니다. 그런데 엄마는 귀찮아한 것이 아니라 엄마는 피곤했기 때문에 아이가 달려와서 안아줄 수 있는 기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엄마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 엄마가 아이하고 아이에게 자기 감정과 사고를 표현하는 소통의 기술이 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부모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엄마가 아이에게 그냥 밀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전돌법으로 얘기해 주면 좋을까요? 엄마가 오늘 서울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우리 아들을 안아줄 기운이 없어. 엄마가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놀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는 어떻게 느낄까요? 아, 우리 엄마가 오늘 무척 피곤하시구나. 그래서 나랑 놀아줄 수가 없구나. 엄마가 쉬고 나서 놀아준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아실 때 결국은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코치해 줄 수 있고 또 실습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 전달법으로 대화하는 그런 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 전달법을 썼을 때 결과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과 감정을 전달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할 수 있고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느낌을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전달법을 썼을 때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은 변명하려 하거나 반감이나 저항이나 공격성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의 방법과 기술을 나전달법을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기술을 사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 전달법에 5단계가 있습니다. 자, 나 전달법은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를 주어로 넣어서 나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를 주어로 해서 전달하되 문제를 유발하는 상대방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자,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관해 상대방에게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즉 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나의 감정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행동으로 야기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로는 내 마음을 경청한 후, 그쵸? 내가 내 마음을 잘 살핀 후 상대방의 말도 경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 전달법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어 심리를 감소시킵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직접 판단하고 평가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어 심리를 덜 유발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솔직성을 갖게 됩니다. 누구든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면 함께 솔직해지기 쉽고 훨씬 진지하게 대화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할 때 결국은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시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오로지 문제가 되는 그 행동의 결과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전달하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행동을 교정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대방의 반응을 자연스럽게 개방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너를 주어로 표현하기보다는 나를 주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자신과 상대방이 동등하다는 태도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실한 마음과 감정을 드러내 주어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나 전달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그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문제점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상황을 보는 그대로 말하고 부정적 정서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바를 말하고 진심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요 라는 표현으로 부정적인 너 전달법,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하는 것마다 그래, 너가 들어가면 뒤에 판단이나 평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너 전달법을 감추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다고 느껴요, 나는 이럴 때 이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내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너무 감정을 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쵸. 다음부터는 얼굴을 찡그리지 말고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찡그리고 말하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다음부터는 저에게 말씀하실 때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편안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는 반드시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되게 누구랑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왜 기분 나쁘냐면요, 그 사람의 언어 속에 나를 평가하는 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아이하고 엄마를 상담을 했는데 엄마가 아이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아이한테. 그랬더니 아이가 저희 엄마는요, 제가 맨날 씻지도 않는다 그래요. 저는요, 제가요 어제도 씻었고 그제도 씻었는데 엄마는요 그끄제 안 씻은 걸 갖고 맨날 너는 씻지도 않니, 너는 맨날 양치질도 안 하니 하면서 엄마가 맨날이란 말을 쓸 때 자기는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씻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맨날 양치질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어? 그럼 엄마가 너는 맨날 씻지도 않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철수야, 양치질 해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양치를 안 하면 이빨이 썩으니까 음식을 먹은 후에는 5분 내에 양치를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주면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양치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아들이랑 연습도 해보고 또 역할 바꿔서 연습도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과 기술을 알려드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 습관 중에서 나도 모르게 말을 할 때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상대방들이 나하고 말하고 나면 불편하고 나를 피하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전달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용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자꾸 연습하고 연습하는 건데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오늘 내일은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고 왜 그러세요? 뭐 배우셨어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쑥스러워서 그 다음부터는 또 사용을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솔직하게 사실은 제가요 이제 나전돌법을 사용하는 걸 배워서 이제 잘 관계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부끄러워서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관되게 몸에 뵐 수 있도록 이런 나전달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자면 나전달법은 나와 상대방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그런 대화 기술 방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막 옷을 벗어가지고 막 방에 옷걸이에 걸지도 않고 막 방에 거실에 이렇게 하나 위아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바빴구나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를 볼 때 얘기하는 거죠. 철수가 옷을 벗어서 옷도리는 방에 놓고 그리고 아랫도리는 거실에 이렇게 놓으니까 엄마가 직장 갔다 와서 다시 주워서 옷걸이에 걸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다음부터는 옷을 벗으면 옷걸이에 걸어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일관되게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 듣는 사람은 맞아 우리 엄마가 번거롭겠네. 내가 다음부터는 바빠도 옷걸이에 걸고 밖을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래서 공감이 될 때는 공감을 해주시지만 공감이 안 되는 문제 행동이 있을 때는 무슨 전달법이요? 네,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감정에 솔직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언어를 통해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